그래서 우리가 1번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응답속도 개선이 필요한 SQL을 제가 explain 실행 계획을 보고 프로파일을 떠서 추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SQL 작성이 됐는데 SQL이 테이블들을 접근하는 순서, 테이블을 접근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방에 다룬 다음에 그 처리 결과를 확 줄여서 그다음 테이블로 연결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다음 테이블로 연결할 때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덱스가 걸려 있으면 유리하겠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면서 이게 안 돼 있구나. 그럼 수정하고 잡고 이런 식의 현재 실행 계획과 SQL의 실행 계획과 그 실행 계획이 그 로그 파일로 떨어지는 프로파일 결과물을 비교해 보면서 원인을 찾고 1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니까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이게 맞는데 이 테이블에 대한 특정 A라는 테이블은 자주 접근을 안 하네. 그리고 생각보다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 모델링한 결과물을 가지고 특정 컬럼만 조인해 가지고 입력하는 형태의 업무 유형이 유독 많네. 그죠? 그러면 일부러 굳이 테이블을 모델링해서 분할하지 말고 하나로 합쳐볼까? 이런 식의 다양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를 반정교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A라는 업무가 먼저 이루어지고 B라는 업무가 이루어졌네. 분리하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게 모델링이었죠. 근데 실제 써보니까 분리된 건 맞는데 그냥 한 통으로 많이 봤어. 한 통으로 많이 보내. 분리 안 할게. A라는 업무가 먼저 발생하고 B라는 업무가 발생하니까 나눠놨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굳이 분리 안 하고 같이 쓰더라. 그러면 나눌 필요가 없네? 이런 걸 반정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업무의 선후관계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려다 보니 그냥 업무가 같은데 묶어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죠? 예, 같은 업무가 아닌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거를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해 나가는 과정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했고, 그것들이 제대로 분리가 됐느냐를 체크해 주는 게 정규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답이 아닐 수 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쓰네? 그러면 다시 반정규화로 해서 모델링한 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SQL을 보면서 추적을 해봤더니. 그 다음에 테이블이 엄청 커! 그러면 얘를 파티션, 테이블을 분할시킬 수도 있습니다. 통상 뭐 주기별로, 월별로 막 누적이 많이 되는 데이터들이다. 그러면 테이블 생성할 때 파티션 하면서 생성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룰 일이 올 거예요. 대량의 데이터를 할 때는. 테이블 파티셔닝에 대해서는 오라클이라든가 마리아DB랑 조금 달라요. 파티셔닝 방법은.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 처리할 때는 파티셔닝에서 연결해주면 구조 변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월부터 12월 혹은 그조차도 매년 쭉 쌓이는 데이터다 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에 파티션 돼 있으면 해당 월로 바로 가지 전체를 쭉 스캔하진 않잖아요. 이게 유리하죠. 그럴 때. 그러나 이걸 굳이 제가 먼저 다루지 않는 이유는 우리 과정에서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은 이유는 사실 제가 아마 앞부분에서도 이 과정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항상 최신 정보만 저장됩니다. 그죠? 현재 부품 예를 들면 현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뭐 부품 정보, 서비스 상태 이런 걸 다루고 그런 업무를 현행하기 위한 데이터가 어느 순간 유지가 돼요. 그 데이터 양이. 그러나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팔렸다,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런 사실 관점으로 데이터 누적되기 시작한다. 이런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말씀드렸죠. 이력성 정보가 계속 누적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처리해야 되는 스키마라든가 다뤄야 될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순간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량이 유지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의도한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량이 유지가 되는데 이력성으로 계속 쌓인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와는 분리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량이 쌓이는 거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 방식과 스키마와 자원이 바뀌어요. 그런 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측면에서 그런 분석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분리해서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티셔닝 테이블은 이렇게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 모델을 병행한다고 해서 SQL 응답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결국 세 번째 SQL 프로파일과 그 프로파일 추적한 결과 우리가 SQL의 실행 계획과 실행한 거에 따른 로그 이런 걸 추적 결과를 가지고 보자. 테이블과 테이블이 연결해 가지고 조인해서 오는데 그 조인에 해당하는 조건의 컬럼에 인덱스가 안 걸려 있네. 걸어야겠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테이블을 그 조인하는 순서가 기준 테이블 제가 드라이빙 테이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양이 제일 큰 테이블, 기준이 되는 테이블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유리해요. 그래 양을 확 줄여서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인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조인 순서, 테이블 조인 순서도 실행 계획이랑 혹은 프로파일링 결과를 보면서 조인 순서 변경을 해볼까?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모델을 바꿔볼까? 다양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다. 요 단계, 요 수준까지 이제 오신 거죠.